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과 그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이 649명인데 이 중에 수도권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도 8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사망은 3분이 늘었고요. 누적이 1,797명, 1.5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국내 평균, 일평균이 국내 발생이 629명이니까 2.5단계 거리두기 수준도 훨씬 넘은 그런 수치입니다. 예, 그럼 중대본 브리핑 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소식 듣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부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4월 18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649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2명으로 입원 격리 중의 환자의 1.2% 수준입니다. 중환자실은 766병상 중 611병상 여유가 있으며 중증도 경증 환자의 경우에도 1만 5천여 병상 중 8천여 병상의 9천여 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어제 3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약 2만 9천 건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2월부터 누적 접종 건수는 약 151만 건입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주간의 환자 발생과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621명입니다. 이는 직전 한 주간의 579명에 비해 42명, 약 7.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일주간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로 그 직전 주 수치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4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고 있어 당분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하루 평균 수도권이 419명, 비수도권이 202명의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평균적으로 40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유행의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이며 비수도권도 부산 경남권에서 하루 9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평균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는 가족, 지인 등의 소규모 접촉과 지역의 집단 감염이 여전히 중요한 감염 경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식점, 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집단 감염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들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 중 다중이용시설의 비중은 1월 초 2주간은 16%였으나 지난 2주간은 5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의 감염은 줄고 있으나 음식점, 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피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손세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모이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의료 대응 체계의 여력은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령층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취약시설 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선제검사, 그리고 치료제 활용 등으로 중증 환자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차 유행 시기인 작년에 오늘과 유사한 환자 발생이 있었던 12월 11일을 예로 비교해 보면 당시는 국내 환자 673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었습니다. 반면 오늘은 649명 국내 환자의 위중증 환자는 10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자 발생 규모이지만 12월 당시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더욱 커져 있습니다. 12월 11일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52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611개이며 당시에 10배가 넘는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전담하는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의 경우에는 12월 11일 당시에는 210개만 가지고 있었고 이 중 39병상만이 비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766개 전담 중환자 병상을 운영 중이며 611개 여유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준중환자 병상도 42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30개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 중인 고령층 예방접종이 진행될수록 중증 환자 발생이 더 줄고 의료체계 여력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와 방역 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목욕장업에 대하여 종사자 전수 검사, 입장 인원 제한, 전자 출입 명부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전국 목욕장 종사자 3만 9천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20명의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전수 검사에서 환자가 발견된 8개 지자체에서는 종사자 전수 검사를 격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욕장 이외에도 숙박업이나 다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육교직원의 전수검사와 현장 점검, 방역지침 배포 등 방역관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만 명 중 18만 명을 검사한 결과 20명의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았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속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에 대한 예방접종이 4월 초부터 진행 중에 있고 6월부터는 전체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과 격리에 대비하여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전담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운영 축소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돌봄 인력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한다든지 등의 이유로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또한 방역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식당, 카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23종 1만 7천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유흥시설 2,700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의 유행이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 여행 등은 자제하시고 특히 밀폐되고 혼잡한 실내 공간에서 음주를 곁들여 장시간 모임을 가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급적 개방된 실외에서 소규모로 거리두기를 지키며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까지 고령층과 취약계층, 필수 인력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더해 의료체계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 치료제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6월 이후부터는 훨씬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때까지 최대한 유행이 커지지 않고 안정화되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며 예방접종 대상자들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대본 브리핑 보셨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계속 코로나19 뉴스로 가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외압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진상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종빈 기자, 이 지검장이 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 늦게 알려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했고 조사는 저녁 8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4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계속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상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의 관할이 있다고 생각해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진상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이뤄진 안양지청의 수사에도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와 안양지청 지휘부 간의 갈등이 있었을 뿐 자신은 나중에 이 사실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 상황을 보고했을 뿐 외압은 전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검사들의 업무일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대질 조사하면 외압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2명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경남권에서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은 2.9% 정도로 파악됩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672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649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이 줄고 사망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02명으로 닷새째 2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까지 합친 수도권의 비율은 전체 국내 확진자의 62% 정도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는 경남 지역이 두드러집니다. 67명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경남 지역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오늘 사천 지역에서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 추가로 나온 영향이 큽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연일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확진자 규모는 전체의 20%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의 상황을 최근 6개월간의 추이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쪽이 수도권이고 아래쪽이 경남권인데요. 3차 유행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해 12월 이후에 진정세를 채 보이기도 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남권에서는 오히려 지난 3차 유행 당시보다 최근에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진자 규모도 급증했습니다. 최근 3주간의 확진자 수를 보면 매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의 경우에는 평일 확진자가 최대 73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평균치로 살펴보면 최근 일주일 평균 65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전주보다 40여 명 더 늘었습니다. 또 2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평균 150명 정도 늘어난 셈인데요. 최근에 증가세가 뚜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확진자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2주 감염 경로를 보면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여전히 27%에 이릅니다. 또 확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감염된 선행 확진자 접촉 사례도 40%를 내내 웃돌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진 가운데 백신은 어제 하루 2만 9천여 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1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51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2.9% 정도입니다. 2차 백신까지 모두 맞은 사람은 6만여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60에서 70% 정도 백신을 접종했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로 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거나 대화가 필요한 모임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내일부터 장애인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예정보다 접종 시기가 늦춰졌지만 이후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하는 직군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돌보는 돌봄 종사자 그리고 항공승무원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데 예약 접수는 오는 23일까지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역당국은 돌봄 관련 협회와 항공사 등을 통해 접종 대상자를 파악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접종이 보류됐다가 12일부터 재개됐습니다.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접종을 진행시켜 접종 속도를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백신의 도입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와 투석 환자에 대한 예방접종도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경찰이나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도 기존 6월 접종 예정에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접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4월에서 6월 사이에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린다는 게 방역당국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 백신이 미국에 우선 공급되는 등의 세계적인 백신 수급 상황도 눈여겨보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국내에 들어올 백신은 모두 1,040만 명분,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은 오늘 0시 기준으로 78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이 중 급격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1건, 중증 의심 사례가 1건이었고 나머지는 근육통과 두통 등 사례였습니다. 이로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총 123건, 중증 의심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선 인과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보통 주말이면은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말은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신규 확진자는 672명으로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심 신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인 양성률은 넉 달 만에 3%를 넘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의료기관에서 4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8명이 확진됐습니다. 퇴원 환자가 16일 처음 확진된 후 같은 병실 이용 환자와 직원 등이 연이어 감염됐습니다. 모두 303명을 검사했고 99명은 음성, 19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오늘까지 병원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마포구 어린이집과 송파구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95명이 확진됐고 6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정부 교회 관련 확진자가 10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18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관련자 4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교회에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명시 동호회와 교회 관련해선 지난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5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양시 고등학교 두 곳에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지역 발생의 60%를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기준 서울 202명, 경기 181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2명으로 어제보다 14명 늘었습니다. 나흘째 600명대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한다면 언제든지 4차 유행이 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일부터 한 주간 하루 평균 651명꼴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약 629명꼴로 여전히 2.5단계 범위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797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총 102명으로 하루 전보다 6명 줄었습니다. 의심 신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67%입니다. 1.48%였던 하루 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3%대 양성률은 3차 대유행 정점기였던 지난해 12월 26일 3.76%를 보인 이후 113일 만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누적 양성률은 1.36%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좀 전에 중대본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국내 발생 일평균을 보면 지난 일주일간 621명으로 지난 주에 비해서 4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일평균 7.3%나 증가한 셈이고요. 재생산 지수도 평균이 1.1, 수도권은 1.14니까 앞으로 수도권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확진자가 어디서 이제 발생했는지를 보니까 주로 다중이용 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니까 이 네. 음식점이나 실내 체육 시설 이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난해 11월에 3차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3차 유행 정점일 때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도 일일 확진자가 600~7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중환자, 위중증 환자는 좀 줄고 있습니다. 앞서 그 방역 대책을 얘기를 할 때 지난해 12월 11일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67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위중증 환자가 169명, 오늘은 위중증 환자가 102명이니까 30% 정도 적습니다. 확진자 수는 비슷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줄어든 셈이죠. 네.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이 백신 접종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을 성인의 절반가량의 1차 접종을 끝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2주 전보다 10%가량 늘었는데 확진자는 중증 환자, 사망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주 전보다 또 10%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접종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더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인구 대비 2.9% 접종률을 보이고 있죠. 내일부터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신규 접종자가 하루에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15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대폭 늘려서 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질 계획입니다. 내일부터는 돌봄 종사자하고 항공 승무원이 접종을 시작하고요. 그 위탁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동네 의원에서도 처음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동네 의원 종사자 또 약국 종사자 35만 명이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빨리 접종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자, 그런데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된 5개 백신 가운데 4개 백신이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7월까지 미국에만 2억 회분 백신을 우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국내에 이제 상반기부터 모더나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최대한 지금 백신이 조금 수급이 타이트한 그런 상황에서도 1차 접종 분량
늘려서 그러니까 2차 접종 물량을 1차 접종으로 끌어와서 최대한 1차 접종을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을 처음에 8주에서 10주로 연장을 했죠. 예. 그런데 다시 또 11에서 12주로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연장을 할수록 과학적으로 백신 효과가 더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여유 있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남기 총리 대행이 오늘 4월까지 어쨌든 300만 명이 접종을 하고 상반기에는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겠다. 아직까지는 상반기는 1,200만 명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예. 그런데 이 상반기 도입 확정된 게 1,000만 명분 내외입니다. 아직은 좀 모자라는 거고요. 지금 노바백스 백신이라고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백신이 있죠, 국내에. 이 노바백스 백신도 상반기부터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 백신도 지금 공급 일정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백신 수급에 대한 좀 논란이 커지니까 방역 당국이 8월부터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했다면서요? 업체는 얘기를 안 했지만 며칠 전이죠. 그 방역 당국에서 8월부터 해외 승인된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할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게 노바백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또 다른 백신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메신저 RNA 방식인 모더나 백신을 아마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한 제약업체에서도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날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는데 이 제약업체는 메신저 RNA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 또 이 메신저 RNA 방식의 그 백신을 싸는 게 있거든요. 예. LNP 핵심 기술인데 이 LNP 생산 능력도 있다. 다만 네. 병에 이렇게 집어넣고 또 포장하는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생산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제 밝힌 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부정적이었던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 러시아산의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역시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또 얀센과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이게 3상 임상 시험도 하기 전에 일상 몇십 명한테 놔보고 바로 허가를 내서 논란이 있었고 신뢰도가 예.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명 의학회지인 란셋에 실린 것을 보니까 예방 효과가 91%로 상당히 네. 뛰어나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임상 시험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면서 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독일 등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국내 바이오 업체랑 기술 도입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탁 생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강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방역 당국에서 6월까지만 좀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월까지는 취약계층, 고령층 또 필수 인력들이 접종을 마치게 되면 중증 환자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네. 사망률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까지만 많은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특히 다중 이용 시설에 좀 적게 모이는 거 이런 수칙들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5위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 간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상민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예비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예비 경선 정견 발표에서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선거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일은 권성동 의원이, 모레는 유이동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서 27일쯤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은 국민 세부담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조정 권한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공시지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지금은 서울의 경우 16%로 너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지급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51만여 명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 확인된 업소 등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내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새로 임명된 검사들의 업무 분담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사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조직 구성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16일까지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은 모두 888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신속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 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지만 아직도 속도가 느려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데 국내 연구진이 이동통신 주파수 간섭을 줄여서 5G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주파수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조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5G 주파수는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입니다. 이 두 대역을 이동통신 3사가 비슷하게 3등분해 기주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파수끼리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인접하게 붙어있는 주파수에서 서로 다른 통신사의 신호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한다면 통신 성능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PET 필름에 구리 방막을 입혀 개발한 5G 주파수 필터입니다. 두께가 50 마이크로미터로 명암 두께 4분의 1에 불과한 얇은 필름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주파수 필터는 인공지능 기술로 미세하고 복잡한 단위 구조를 주기적으로 배열해 전자파나 빛의 반사, 굴절, 투과 등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 사이의 신호는 통과시키고 그 외 주파수 대역에서는 신호를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통신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5G 빔포밍 기술, 더 나아가 국방의 스텔스 기술에도 본 필터의 설계 기술, 그다음에 측정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통신 분야 국제학술지 IEEE 액세스 지난 2월 5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일본이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오늘 TV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가 요시대 총리가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논의해서 백신을 추가 공급받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통화하면서 일본의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필요한 백신 수량을 추가 공급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타이완과 홍콩, 신장 문제를 놓고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등은 중국 영토고 홍콩과 신장에 관한 사항은 중국 내정이라며 따라서 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고 국제관계 기준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농축하는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IAEA가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이란이 나탄즈 핵연료 농축시설에서 농도 60%의 우라늄 생산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말 자국의 핵 과학자가 암살당하자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받자 농축 농도를 60%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여성을 폭행한 20대 미국인 여성이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은 지난달 17일 한인 여성 김모 씨가 운영하는 미용품 용품점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24살 키언드라 영을 기소했습니다. 가해 여성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통상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 상공을 돌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이 지방공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다음 달 초부터 김포와 대구, 김해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와 양양공항 등은 항공사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은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고 입국 후 격리 조치 등을 면제받습니다. 휴일인 오늘 봄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다소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9도, 대구 23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져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았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에 내륙 지역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낮부터 동해안 지역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6도 등 내륙 지역 5도 안팎까지 내려가 쌀쌀하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와 부산이 21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 중반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